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오늘 주식 현미경에서 다뤄볼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제가 시장 관련 이야기를 또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는 있는데, 또 종목과 관련된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특히 제가 요 썸네일의 제목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내가 정리를 다 하고 나 한 종목만 그냥 사서 그냥 나는 버티고 싶다, 그냥 뭐 속된 말로 존버하고 싶다, 그래서 그랬을 때 한 6개월 1년 후에 지금 손실까지 다 만회해서 수익으로 전환돼서 포트를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감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포스코 케미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케미컬은 저희가 주식 홈쇼핑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만큼 어쨌든 제가 많이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회사고요. 이야기 설명을 들어보시면 확실하게 좀 매력도가 있다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일단 먼저 포스코 케미컬 관련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첫 번째 주목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원 소재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거죠. 계열사를 통해서. 사실 지금 이 2차전지 소재 업종들 같은 경우는 원 소재를 얼마나 싸게, 얼마나 원활하게 이거를 확보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워낙 이 공급망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가격 자체도 또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가격 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뭔가를 그 광산 같은 데랑 뭐 계약이 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진이 많이 남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 포스코 그룹을 통해 가지고 원재료 자체를 굉장히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그게 있습니다. 이거 지금 2차전지 이 소재 쪽에서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리튬과 니켈이에요. 네, 리튬과 니켈입니다. 흑연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아무래도 음극재 쪽은 제가 원래는 포스코 케미컬을 2차전지 소재 업종들에서 제가 이제 탑픽으로 뽑지 않습니다. 안 왔었죠. 근데 그전에는 이제 에코프로 BM이죠. 예. 에코프로 자체도 너무 좋고, 근데 에코프로 BM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에코프로 BM을 넘버원, 예, 얘가 1순위죠. 얘가 1위. 근데 포스코 케미컬은 원래는 이제 순위에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아신 거죠. 왜냐면 여러분, 음극재는 한계가 있어요. 들어가는 양도 작을 뿐더러 2차 전지를 구성하는 제품 중에서 음극재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음극재 같은 경우는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아니면 나노신 소재처럼 뭔가 특수한 스팟 정도가 되는 애들을 포함시키는 게 맞아요. 그쪽을 매수하는 게 맞고요. 기본적인 이런 흑연 같은 음극재 쪽을 하는 거는 별로입니다. 이게 마진도 별로 안 남고 별로입니다. 별로. 그래서 음극재만 하고 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 케미컬을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포스코 케미컬이 이제 힘을 쓰죠. 양극재로 전환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양극재 회사라고 봐야 됩니다. 양극재 회사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코프로 BM만큼의 이런 폭발적인 캐파 증설이 있을 수는 지금 현재는 아직은 안 돼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LNF만큼은 따라잡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포스코 케미컬은, 또 특히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는 LNF라든지 에코프로 BM만큼 또 이 멀티풀을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양극재, 주요 양극재 회사, 이 세 회사 중에서는 저는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핵심적인 이유가 지금 계속 설명되고 있는 원 소재 확보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리튬과 니켈을 얼마나 잘 공급을 받냐라는 건데, 사실상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포스코가 이걸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여모를, 아르헨티나의 여모를 인수를 하면서 원활하게 지금 이제 이 리튬을 공급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 니켈 같은 경우도 이제 호주에 니켈 광산을 또 인수를 하면서 니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쉽게 확보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양극재 전구체라든지 그 다음에 요런 부분도 포스코 계열사를 통해서 지금 합작법인을 만들면서 요것도 원활하게 지금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전지 양극재를 만들m에 있어서의 재료 확보는 다른 어떤 그룹들보다 용이하다. 그 말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있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예전에 음극재만 했던 시장 같았으면 얘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양극재로, 어찌 보면 양극재 회사로 변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캐파 증설도 이전에 비해서는 지금 훨씬 더 빨리 공격적으로 지금 현재 캐파 증설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 포스코 그룹이 홀딩스, 포스코 그룹사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서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적극적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는 이 회사다 보니까 확실하게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잉여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남는 건 돈은 많이 났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 돈을 가지고 뭐 철강 쪽에 더 투자를 하면 효율이 떨어지죠.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계속 지금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포스코 지금 뭐 폐배터리 쪽도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 시장이 좀 뛰어들었죠.
그 다음에 양극재 쪽에 2차전지 소재 관련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돈을 쓰고 있고, 거기에 핵심은 돈을 가장 많이 쏟아부으려는 포스코 케미컬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단기간에, 그러니까 2030년 안에 그러면 에코프로 BM만큼의 캐파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하지만 203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LNF보다는 확실하게 이 캐파 증설은 빨라질 겁니다. 그런 걸 따진다면 최소한 LNF만큼의 저는 멀티플은 받아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가격대라면 전 싸다,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뭐 지금 차트, 나중에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차트를 보더라도 확실하게 지금 52주 신저가가 지금 널려있는 상황에서 아주 쫀쫀하게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둔하지,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준다면 결국에는 2차전지 양극재 쪽에서 힘을 쓸 거고요. 결국에 시장이 주도주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제가 종목을 항상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할 때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옥인지 뭐가 돌인지 몰라요. 뭐가 석인지 모릅니다. 옥석 가리기가 잘 안 되는데 올라올 때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죠. 떨어질 때는 똑같이 옥도 석도 같이 떨어져요. 물론 옥이 좀 덜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주도주군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좀 덜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올라올 때는 다르죠. 왜냐하면 올라올 때는 일정 초반의 일정 수준은 낙폭 과대기 때문에 그 얼추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장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 이게 딱 수익률 격차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인데 이게 뭐 제가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포트예요. 쓰레기 포트인데 그거를 본인도 알아. 내가 투자하고 있는 본인도 아는 거야. 아, 이거 시장 올라가도 이거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뭐 또 뭘 넣어야 될까요? 지금 뭐 은행주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보험주, 이런 것들도 시장 올라올 때는 뭐 생각보다 안 빠르게 올라오는 걸 본인도 잘 알 거예요. 그런 포트가 막 있어. 근데 나중에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건 손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지금은 사실 손절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그리고 나서 손실을 줄이고 얘를 팔고 주도주를 갈아타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그 전략이 왜 안 먹히냐면, 처음에는 똑같이 떨어질 때는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근데 예를 들어 얘가 내가 원하는 손실률이 좀 방어될 때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요. 예를 들어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뭐 은행주들이 어느 정도 오늘 왔어.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 한 20% 올라왔다 칩시다. 이 정도 올라왔을 때 내가 만약에 바꾸고 싶은 뭐 지금 말하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거는 이래에 와 있어요. 이만큼 와 있다니까. 그러면 이걸 팔아서 이거 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럼 떨어지면 그럴 때 바꿔서 가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결국 이렇게 못 바꾼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리면서 지금 옥도 석도 할 거 없이 다 하락을 할 때 차라리 지금이 저는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포트 자체가 회생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은 과감하게 자르고 차라리 지금 포스코 케미컬을 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주도주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주도주를 갈아타는 걸로 전환시키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중을 위해서 퍼포먼스가 훨씬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양극재 관련 부분에 힘을 실어주면서 얘는 완전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2차전지 양극재를 투자를 할 때 약간 망설이 있는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NCM 계열과 삼원계 계열이랑 그다음에 그러니까 LFP와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테슬라도 LFP를 쓰고 있는데 이거 LFP 쪽으로 확 미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의 주력은 결국에는 NCM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테슬라도 사실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이거 삼원계를 쓸 수밖에 없고요. 왜 그럼 테슬라가 LFP를 쓰냐라는 건데, 물론 이거죠. LFP가 폭발 위험이 낮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건데, 지금 삼원계도 이 폭발 관련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폭발 위험을 굉장히 낮추고 있거든요. 많이 낮춰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테슬라가 LFP를 쓰는 이유는 그겁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뭐냐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잖아요. 반도체 쪽이 안 되니까 2차전지 쪽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고, 그 과정에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LFP를 많이 생산하는 업체들이 삼원계 쪽이 아니라 대부분은 LFP를 많이 집중을 했어요. 아무래도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난립돼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LFP 배터리가 남아 돈단 말이에요. 남아 도는 상황인데 이걸 테슬라가 아주 그래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 귀엽게 이거를 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또 이런 거예요.
저게 나중에 그러니까 롱레인지라든지 조금 더 이제 그 하이엔드급으로 갈 때 저걸 쓸 수 없다는 걸 테슬라도 잘 알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국 쪽에서 이게 남는 저거를 이제 싸게 써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미들랜드급 미만으로 애들은 이제 장착을 한다면 결국에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본인들 기업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예, 본인들 기업들을 지금 어찌 보면 재고를 떨어주는 거잖아. 떨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많이 팔린다라는 건 중국산 배터리를 많이 팔리는 거니까 이거 결국에는 자국산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LFP를 하는 거고, 사실 미국 LFP가 미국 쪽 시장 자체도 물론 아까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소형 그다음에 좀 단거리용은 LFP를 쓰겠죠. 단가 싸움 때문에. 근데 중거리 이상으로 갈 거면 사실 LFP를 쓰긴 좀 어렵습니다. 에너지 밀도에서는 점점 삼원계 특히 이제 하이니켈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핵심은 NCM 계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 요 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예전처럼 이제 LFP가 NCM 계열만큼 NCL 계열보다 월등하게 싸다 이 느낌도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LFP가 좀 싼 맛에 썼다라고 보면 여기 이제 이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811 그러니까 니켈 함유량을 이제 80%까지 갔을 때 811 기준으로 보면 지금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가격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여러분 2차 전지 소재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LFP랑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삼원계 쪽이랑 가격이 경쟁이 났던 거는 뭐 그러니까 LFP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싼 이제 원재료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삼원계 같은 경우는 니켈도 쓰고 망간도 쓰고 코발트도 쓰니까 상대적으로 비싸다라는 건데, 지금은 사실상 뭐 망간이야 뭐 가격 그렇게 큰 게 안 나니까 제끼고, 코발트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니켈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니켈도 니켈이지만 뭐가 문제냐면 지금은 리튬이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리튬이 2차 전지 특히 양극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2차 전지 소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가 않았는데 리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은 리튬 가격이 차지하는 게 양극재에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이 말은 NCM도 리튬은 씁니다. 그 다음에 리튬 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LFP는 리튬 안 씁니까? LFP도 리튬 쓰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럼 리튬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근데 니켈은 최근에 급등 이후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리튬은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원 소재 부분에 대한 부담은 LFP 역시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점점 격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구반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이니켈 90% 구반반으로 가면 NCM과 그 다음에 이제 이 LFP 삼원계와 그 다음에 LFP와의 가격 격차는 없어집니다. 거의 동일하게 돼요. 동일하게 되고, 근데 에너지 밀도는 삼원계가 월등하게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2차 전지의 그 주력은 NCM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LFP 쪽이 NCM 계열을 완전 덮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양극재 쪽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컬을 나는 장기 투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종목들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주식 현미경을 통해서 또 이런 식으로 좀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힘든 장에서 성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